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설계도를 토대로 실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어떤 데이터를 담을지 머릿속으로 충분히 고민하고 설계도를 저희가 이렇게 그렸었죠. 지금은 굉장히 단순한 걸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적을 필요성까지도 없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할 명령어는 DDL 이라는 겁니다. DDL이라는 건 Data Definition Language 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정의하는 언어입니다. 저희가 DB를 사용할 때는 SQL 언어를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안에서 DDL이라는 걸 오늘 한번 배워볼 예정입니다. DDL 안에서도 create라는 언어를 create 테이블을 통해서 테이블을 만드는 거를 한번 생성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DDL이라는 거는 지금 굳이 외우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뼈대를 만드는 언어라고, 그러니까 테이블 같이 뼈대를 만드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 SQL 안에는 DML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언어는 개발자들이 가장 개발을 하면서 90% 이상 이 언어만 거의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건 한번 만들어 놓으면 크게 변경될 일이 없고요. DML을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넣고 지우고 수정하고 삭제 지우고 조회하고 이렇게. 그래서 CRUD라고 합니다. C가 create 생성하다, read 조회, U가 update 이거는 수정하는 거, 그 다음 D가 delete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소행을 CRUD라고 하는데, 이 CRUD를 할 수 있는 거는 DML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DCL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는 저희가 한번 이미 사용해봤습니다. 저희가 루트 권한을 통해서 저희가 보드 유저라는 유저를 생성을 했고, 이 유저한테 어떤 걸 시켰죠? 그쵸, 보드의 테이블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드 유저한테 줬죠. 그때 썼던 명령어가 grant이라고 합니다. 복습해본다고 생각하고 grant 명령어를 썼는데, 이 grant 명령어는 이 DCL이라는 언어,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데이터 제어라고 해서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이 grant 명령어는 요 안에 들어가는데, 저희는 이미 이걸 하였습니다. 요게 약간 경비원 같은 역할을 하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DDL이라는 거는 집 뼈대를 만드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DML은 이제 지어진 집에 약간 사람을 들이고 생활하고 뭔가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그런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잘 안 쓰는 언어지만 다른 것도 더 있지만 크게 DDL, DML, 그 다음에 DCL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DCL은 이미 진행을 했고, 권한을 주는 것, 권한을 그랜트로 줬다가 리보크로 권한을 뺏을 수도 있습니다. 권한을 뺏는 것까지는 진행을 여기서 하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DDL은 이제 오늘부터 진행할 테이블 만드는 것부터 여기서 진행을 하고, 쭉 이어서 DML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지우고 DB버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버를 실행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한번 연결했을 때 테이블을 하나도 만든 게 없기 때문에 테이블 밑에 있는 테이블들이 하나도 없다는 게 보이시죠? 이제 여기서 테이블을 그때 CLI 환경에서도 생성할 수 있었지만, 이제 여기 DB버에서 생성하는 걸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명령어는 똑같습니다. 네, 여기 SQL 편집기에 들어가시면 새 SQL 편집기를 실행해 주시고, 이렇게 SQL 편집기에서 이제 작성을 할 겁니다. 저희가 테이블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문법에 대해서 한번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reate table, 테이블 이름을 적을 거고,
그 안에 이제 컬럼명, 그 다음 데이터 타입, 제약 조건, 이렇게. 이게 테이블이 하나만 저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 저장되면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중요한 게 마지막에는 콤마를 적지 않는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콜론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충분히 될 것입니다. 세미콜론을 입력을 하지 않으면 이 명령어가 끝났음을 알리는 게 없기 때문에 어디가 명령어 끝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꼭 세미콜론을 붙여주셔야 되고, 여기 콤마도 항상 에러 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에는 콤마를 찍지 않는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의 테이블 안에 몇 개의 데이터를 그 컬럼에 정보를 넣을 건지에 따라서 5개를 넣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한번 이 문법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위에는 예시 화면으로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같이 적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테이블을 저희는 2개를 만들어야 됐었죠. 일단은 여기 보시면 멤버 테이블을 한번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멤버 테이블을 만들 거고, 네, 그리고 컬럼명 저희가 뭘로 하기로 했었죠? 여기 보시면 컬럼명 id라고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id 여기 pk 값을 할 때 숫자를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숫자는 int형, 그리고 pk라는 걸 지정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primary key라는 거를 입력할 겁니다. primary key라고 입력하면 이게 id라는 값이 pk다 라고 알려주는 거고, auto increment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저희가 1씩 증가한다, 뭐 처음부터 1로 시작해서 2, 3, 4 이거를 저희가 직접 해주지 않아도 이 친구의 옵션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1씩 증가되게끔 해주는 옵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name, 이름이죠. 이름은 숫자가 아니고 문자. 차를 해야 되고 바차를 해야 되지만 바차를 쓰는 이유는 그때 차이점을 설명드렸듯이 20을 적으면 20글자의 공간을 가지고 제가 이름이 5글자 적으면 15글자가 딱 잘려서 없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다 제약 조건의 옵션으로 nonnull을 넣어줄 겁니다. 이름을 꼭 입력해야 되는 값인 거죠. 이름을 입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옵션을 넣었습니다. 빈칸은 허락하지 않겠다 라는 뜻입니다. 이메일도 저희는 바차로 받을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메일이 길 수도 있으니까 50으로 크게 한번 잡아놓고, 난널 옵션을 똑같이 넣어줄 거고요. 여기다 하나 더 유니크 옵션을 하나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한다 생각하고, 유니크 옵션은 제약 조건 때 한번 앞에서 설명드렸었지만 유니크 옵션은 하나밖에 없다. 이 값 외에 중복이 안 된다. 똑같은 이메일을 입력하게 되면 만약에 회원가입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이 유니크 값이 네임에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는 이름이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여기다가 유니크 값을 넣게 되면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가입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메일은 근데 똑같은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유니크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폰 넘버도 받겠습니다. 폰 넘버도 바차로 받겠습니다. 폰 넘버는 왜 바차로 받냐? 폰 넘버는 숫자가 아니냐? 근데 숫자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숫자로 받아도 상관없지만, 숫자로 받는다는 거는 그때 설명을 드렸듯이 나이나 이런 것처럼 뭔가 숫자로 계산을 해야 된다. 몇 살 이상, 몇 살 이하, 뭐 이런 것처럼, 아니면 돈 관련돼서 얼마를 빼야 되고 지출을 했고 뭐 수입이 들어왔다. 그런 경우에는 숫자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될 때는 숫자로 쓰지만, 바차 같은 경우에는, 폰 넘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통 쓸 때 뭐 이렇게 쓰죠. 그러다 보니까 요 하이픈도 들어갈 수 있게끔 바차로 입력하면은 조금 더 예쁘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폰 넘버로 숫자 계산할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형으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킬 건데,
세미콜론이 빠졌죠. 네, 세미콜론까지 넣어주면 이제 실행을 시킬 수 있는데, 여기 이 실행 공간 안에 아무 때나 여기 커서를 이 키 움직임을 갖다 놓고 컨트롤 누르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성공하면 이렇게 성공한 문구들이 뜨고, 실제로 여기 세로 고침을 통해서 테이블이 멤버라는 테이블이 하나 생성된 게 보이시죠? 멤버. 이걸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프로퍼티스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를 걸었고 유니크 키를 걸었고, 네, 이런 것들 난널 옵션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명령어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도 UI적으로도 충분히 GUI 환경에서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이 SQL 명령어를 한번 계속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바로 다음 강의 이어서 이제 회원 테이블이 아닌 보드 테이블을 만들어 보는 걸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